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녀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는 자신이 영부인이었던 시절에 막 땅을 사놓고 그래서 그것을 비싼 값에 팔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해외 부동산에 또 죽은 아퀴노의 부인 코라손이 제11대 그렇다면 나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아퀴노와 김대중이 얼마나 비슷한 행동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정기 영화 이멜다의 도입부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녀는 8년간 매일 구두를 갈아 신었다고 한다.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 2부 이어서 가볼 텐데요. 그 이멜다가 자신의 침대에 황금으로 만든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항상 자기 전에 보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정말 도대체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만든 동상을 보는 기분이란 뭘까요?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65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20년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85년까지 장기 집권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때 바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었죠. 그 말미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랑 맞물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랑 굉장히 역사가 비슷해요. 이 전두환이 마르코스라면은 우리에게는 야당 지도자, 당대표 누가 있었죠? 김대중이 있었죠. 바로 이 김대중과 비슷한 필리핀에는 아퀴노라고 있었는데요. 이 아퀴노와 김대중이 얼마나 비슷한 행적을 살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 등으로 피폐해진 몸을 좀 돌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것까지 이제 김대중과 아퀴노가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은 미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런데 아퀴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필리핀, 내 고국에 가야겠다. 라고 갑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웬 괴한의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바로 죽죠. 암살당한 거예요. 이때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느냐. 바로 가장 큰 배우로 의심했던 건 이멜다였어요. 왜냐면은 자신의 남편, 대통령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때 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령의 몸에 아주 병 상태가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재선에 보내려고 했던 건데요. 실제로 이멜다는 자신의 남편을 재선에 보냅니다. 그리고 암살당했던 아퀴노의 부인 코라손이라는 여사가 그렇다면 나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라면서 출마 선언을 해요. 이때 엄청난 필리핀 국민들이 지지를 막 한단 말이죠. 이제 갑자기 암살당해가지고 아퀴노가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미운 털이 단단히 이멜다와 마르코스에게 박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또 이승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여기서도 엄청난 부정의 냄새가 막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피플파워, 민주화 이제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다시피 이 이멜다와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 가는 거죠. 떠납니다. 그리고 죽은 아퀴노의 부인 코라손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1987년도쯤에 일어났던 일로 우리나라는 이제 6월 민주화 항쟁이 있었죠.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선거를 해서 비록 또 노태우가 당선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때 그래서 김대중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퀴노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김대중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전두환 정권에게 경고를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만약에 필리핀 같은 꼴이 난다 그러면 방미 일정 다 취소할 줄 알아라. 조심해라.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고 김대중은 미국의 의원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이제 입국을 하고 정말로 암살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집으로 무사 귀가를 하지만 그때부터 가택연금이 시작이 되죠. 이 필리핀의 죽은 아퀴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추앙받는 인물이 돼요. 500페소 지폐 모델이 되는가 하면은 그 필리핀의 국제공항 이름이 아퀴노 국제공항이라고 바뀌기까지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필리핀의 정치는 그 이후로 어떻게 굴러가게 되느냐. 바로 그 부인이 이제 코라손이 대통령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식, 아들까지도 대통령이 됩니다. 이렇게 가족적으로 나가는 거 좀 옳진 않은데, 좋지는 못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이멜다의 부정부패로 국가 세금으로 횡령을 해서 모은 돈들이 모두 100% 환수를 못했던 거죠. 왜냐? 너무나도 뒷돈, 검은 돈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멜다는 그런 사치성 사업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것으로 모은 돈을 어디 다 숨겨놓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돈을 불려나갔느냐. 부동산 투자를 가장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영부인이었던 시절에 막 땅을 사놓고 그것을 나중에 권력을 이용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땅값을 불려놓고 그래서 그것을 비싼 값에 팔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해외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돈을 불려나갔다는 것. 이 이멜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마르코스 남편보다 나이가 적었기 때문에 망명간디의 남편은 죽지만 그녀는 계속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귀국을 합니다. 시신을 가지고. 그리고 뭐 기소가 돼요. 탈세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되지만 무죄 판결로 풀려납니다. 예, 이건 역시 우리나라에 좀 비추어 보아도 왜 그렇게 됐는지가 약간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지어 뻔뻔하게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까지 합니다. 뭐 물론 낙선이 되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되고 심지어는 그의 딸이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그의 아들이 36년 만에 2022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까지 합니다. 정말 필리핀 국민들 왜 그러는 거야?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이게 다 이제 이미지 메이킹? 그래서 이 이멜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남편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36년 만에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영부인에서 대통령을 아들로 둔 어머니가 된 건데요. 우리가 이런 필리핀의 역사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직 이멜다는 죽지 않았어요.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녀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구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